드릴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고개 숙인 채 고백하던 소미, 그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를 모두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요? 지옥역에서 낙준이 그녀를 구출해낸 그 순간부터 이 인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의 시작엔 강정구가 있었죠. 소미, 낙준, 해숙, 그리고 목사, 이들은 정말 악연일까요? 지금부터 이 네 사람의 전생, 그 감정의 매듭을 함께 풀어보시죠. 8회에서 소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사랑 고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슬픔과 무게가 담겨 있었죠. 설렘이라기보다 어딘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말이죠. 이 감정이 향하는 대상은 바로 낙준입니다. 소미는 지옥행 열차에서 낙준에게 구조되었고 그 장면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어쩌면 전생으로부터 얽혀온 감정의 매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낙준이었을까? 기억도 없는 그에게 왜 소미는 감정이 흔들렸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라마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두에게 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 천국이 작동하는 감정 회복의 시스템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잊었어도 감정은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감정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곳. 그렇다면 소미가 낙준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도, 운명적 끌림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 전생에 자신이 해를 입혔던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의 본능적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좋아한다는 말, 그건 사실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요동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기억은 지워졌지만 그 감정은 남아있었고 지금 그녀를 이끌고 있는 건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쩌면 당신을 해쳤던 나를 지금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든 풀고 싶어요. 라는 무언의 사죄일지도 모르죠. 지상에서 마주친 남자,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타난 그는 소미의 표정을 단숨에 바꿔놓습니다. 분노, 당황, 공포. 소미는 이유도 모른 채 감정이 폭발했고 그 순간 우리도 느꼈죠. 이 남자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 이름은 강정구. 스스로 영등포에서 수유리까지 뛰던 강력반 형사였다고 소개했죠. 그 이름을 들은 낙준 또한 짧은 침묵 끝에 과거 수색작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얼어붙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강한 떡밥을 던지죠. 낙준과 강정구는 과거에 어떤 사고로 얽혀 있었고 그건 단순하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낙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편 소미에게도 이 남자는 끔찍한 기억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회상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젊은 시절 강정구로 보이는 남성이 소미를 때리고 밀치고 침을 뱉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채 그를 밀쳐 쓰러뜨리고 끝내 목을 조르기까지 했었죠. 그 장면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수치, 복수심 같은 감정들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소미는 낙준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중요한 단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은 먼저 되살아났고 소미의 무의식은 자신이 뭔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이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미가 강정구에게 학대당하고 도망치던 중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낙준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깊이 다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낙준은 생전 하반신 마비 상태로 해숙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고 그 사고의 원인이 소미와 강정구 둘 다에게 얽혀 있다는 암시는 이미 드라마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정구의 등장은 단순한 옛 인물의 재등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소미에게는 죄책감을, 낙준에겐 트라우마를, 그리고 시청자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의 조각들을 던지는 감정의 방아쇠와 같은 존재죠.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 지옥역에 도착한 지하철, 수많은 망자들이 지옥역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안에서 단 한 사람, 낙준은 소미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한 것도, 그녀를 선택한 것도 천국 시스템 안에선 이례적인 일이었죠. 단순한 운명적 끌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낙준은 천국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지옥과 천국의 경계에 서 있던 그의 감정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무언가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모두에게 잘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과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센터장의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감정 회복이라는 천국 시스템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낙준이 소미를 붙잡은 건 그녀가 단순히 위험해 보여서도 그저 불쌍해 보여서도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감정의 반응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 순간 터져나온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준에게 용서해야 할 대상이었거나 혹은 놓쳐서는 안 될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듯 기억은 흐려졌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왠지 불편하거나 반대로 따뜻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이 말하는 감정의 힘, 그리고 천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낙준이 소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은 걸 보면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그리고 그 죄가 본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었던 죄였다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하시지 않나요? 소미를 구한 그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낙준의 감정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용서를 향해 다시 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죠. 지옥역에서 그녀를 붙잡은 그날, 천국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감정을 다시 꺼내고 마주하고 정리해야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목사가 처음 꺼낸 이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가슴이 먹먹해졌죠. 겨울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가운 길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과 이탈의 순간은 그 아이가 왜 죽었고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오지 못한 엄마가 바로 소미였다면, 그리고 그녀가 오지 못한 이유가 강정구와의 사건 속에서 낙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제 목사는 천국에서 그 엄마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소미. 소미는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 혼자 무릎을 꿇고 말하죠. 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 짧은 고백, 말투와 표정 속엔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싶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죠. 그 아이와 지금의 목사. 어쩌면 소미는 그의 엄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간다. 무의식은 진실을 안다. 소미는 기억을 잃었지만 복잡한 감정으로 힘들 때 목사가 있는 교회로 찾아왔고 목사 역시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모아보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소미는 목사의 엄마였을지도 모른다. 이 재회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삶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짓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센터장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모두에게 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 천국이 작동하는 방식, 감정 회복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천국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보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센터장도 거쳐가는 곳이라고 했죠. 소미는 전생의 죄책감에서 조금씩 용서를 받고 감정을 회복해 나가고 낙주는 피해자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이 감정의 가장 핵심인 해숙도 용서를 배우고 치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사랑받는 법조차 모르고 죽었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배우고 있죠. 여기 있는 모두가 완성되지 못한 감정을 이곳에서 다시 정리해가는 중입니다. 이 천국에선 기억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은 남아있고 그 감정이 사람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은 누구를 벌하고 용서하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회복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공간인 겁니다. 어떠신가요? 결국 지옥역에서 시작된 이 인연, 아니 어쩌면 전생에서 시작된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되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은 전생의 나였을지도 모른다. 천국보다 아름다움은 죽은 자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 미워했던 사람, 붙잡고 싶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끝난 걸까요?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감정은 끝내 우리 안에 남아서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연의 얼굴을 빌려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과 마주하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